예, 교재는 371쪽을 보세요. 수익과 비용이죠. 1번. 수익의 의, 수익은 아시겠죠? 그죠? 수익의 의라는 건 이제 벌어들인 돈, 그죠? 기업에서 수입, 벌어들인 돈을 말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첫 번째 그 수익의 의 잠깐 보세요. 국제 기준에서는 수익을 지분 참여자의 출자 관련 정가분을 제외한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로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죠? 즉, 우리가 수익이라 하는 것은, 자, 다시 한번 볼게 보세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면은 자본이 되죠. 그죠? 자본. 이건 아시죠? 그럼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수익이 생겼다는 것은 자본이 어떻게 될까요? 이 자본이 커지겠죠.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자본이 커집니다. 그죠? 이 자본이 커진다는 것은 이 자산이 커지거나 부채가 어떻게 되겠죠? 감소되면 되잖아. 이게 커진다는 것은 이게 커지거나 이게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은 벌어들인 돈이다 이래 표현도 하지만은 달리 표현할 때는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함으로써 자본이 증가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함으로써 자본이 증가하는 현상. 아시겠죠? 이걸 우리가 자본 수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그 첫 줄에 보세요. 지분 참여자의 출자 했죠. 그죠? 지분 참여자라는 것은 주주를 말합니다. 주주. 주식을 취득한 사람, 주주. 주주가 참여했다는 것은 출자, 주식을 취득했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주식을 취득했다는 것은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뭐가 되죠? 자본이 그만큼 증가되어 버리잖아.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그죠? 그럼 자본이 증가되면 수익이 있냐? 주주가 한 사람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투자한 겁니다. 투자했으면 자본이 커지죠. 그죠? 그거는 우리가 벌어들인 돈은 아니죠. 지분 참여자가 출자한 돈, 그 돈은 자본은 증가되지만은 우리 기업에서 벌어들인 돈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분 참여자에 출자한 거는 수익은 아니다. 자본은 증가되지만 그건 그건 요거는 제외하고 자본 증가분이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분 참여자의 출자는 요거는 수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아래 수익의 인식 그래죠. 인식은 우리가 기록하는 그 시점을 말한다. 그죠? 아래 수익의 측정. 일반적인 경우에 수익은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대가로 대가로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그랬죠. 그죠? 받았거나 받을 대가. 이 말이 우리 간단한 말 같아도, 한번 보세요. 만약 이런 말입니다. 12월 31일입니다. 그죠? 이날은 10월 31일이고. 오늘이 이날이죠. 그죠? 내가 돈을 빌려줬습니다. 내가 어떤 타인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만큼 이자 받았다. 이자를 100원 받았습니다. 10달치. 아직 20원 못 받았습니다. 100원은 받았고 20원 아직 못 받았다. 그죠? 그럼 우리 장부에다가 이제 손익계산서에다가 금년에 이자 받은 돈 얼마냐 이렇게 했을 때 이자 얼마 받았죠? 실제 받은 건 얼마입니까? 100원이죠. 아직 안 받은 게 얼마 있죠? 20원 있죠. 그죠? 그럼 100원을 해야 됩니까? 120원 해야 됩니까? 이걸 딱 명확하게 표시해놔야죠. 그죠? 얼마 한다? 그렇죠. 120원 하세요. 그 말이 뭐죠? 받았거나 받을 대가. 여기까지 하라. 이걸 우리는 뭘 한다? 발생기준이라 해야 합니다. 12월 말까지를 다 여기에 돈을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이 돈을 다 표시하세요. 얼마를 표시한다? 120원. 이걸 무슨 기준? 발생기준이라 합니다. 현금만 받은 것만 하면은 무슨 기준? 현금 기준이라 하고 요거까지 날짜까지 다 하는 걸 뭐라 한다? 발생기준이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수익을 인식하는 것은 무슨 기준에 따라 한다? 발생기준이다.
아시겠죠? 반려신경.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뒤에 가면은 재무제표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현금 기준과 반려신경에 대해서 다시 나오니까 그때 다시 말씀드릴 거고, 일단 그 말뜻만 하나 알고 갑시다. 첫 줄 쭉 끊으세요. 대가로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2번 현금 유입이 이연된 경우다. 이연된다거나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달리 말씀드리면 장기라 이겁니다. 장기. 기간이 1년 이상 이연되는 거. 그럼 우리는 장기 나왔다. 딱 한마디 기억하자 그랬죠. 그죠? 뭐죠? 그렇죠. 현재 가치. 1년이 넘는 자산에 대해서는 항상 뭐로 나타낸다? 현재 가치로 표시하자. 아시겠죠? 장기성 자산의 부채에 대해서는 현재 가치, 오늘 가치로 나타내자 이겁니다. 오늘 가치. 3번 재화나 용역의 성격과 그 가치가 유사한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한 것을 보지 아니한다 그랬죠. 그 성격과 가치가 비슷한 것, 요런 수익,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죠? 예, 요런 비슷한 것끼리 교환은, 즉 말해서 이 말은 같은 종류가 같다 이런 거죠. 그죠? 동종 자산 간의 교환이다. 같은 뜻입니다. 종류가 같은 것끼리 서로 교환하는 것은 물물 교환으로 보자. 그런데 이종 자산이 있죠. 서로 성격과 종류가 다르다. 그죠? 이런 성격과 그 가치가 전혀 다른 자산. 이런 자산끼리 교환이 있죠. 그죠? 이런 교환은 매매로 보는 겁니다. 매매. 그 매매로 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익이 생기겠죠. 그죠? 또는 손실이 생기죠. 그래서 이거는 손익을 인식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다시 무슨 말 알겠죠? 다시 동종자산, 종류가 같은 자산끼리 교환은 요거는 말뜻 그대로 그냥 물물 교환으로 보니까 물건끼리 서로 바꾼 겁니다. 서로 바꿨으니까. 서로 교환했다 이건 이런 뜻이고, 서로 이종자산입니다. 종류가 서로 다르다. 그죠? 종류가 서로 다른 자산. 이런 분필 지우개와 분필을 서로 교환했다면 이거는 팔고 이거는 산 걸로 보자 이겁니다. 팔고 산 걸로. 이거는 말하자면은 매매로 본다 이 말이죠. 매매. 그 매매로 본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수익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이거는 손익이 생길 수 있죠. 발생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읽어보고 갑니다. 첫 줄에 재화나 용역의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로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두 번째, 재화나 용역의 성격과 가치가 상이한다. 서로 다르다. 그죠? 수익이 발생한 거래로 본다. 이해되죠? 예. 4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다. 자,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해지는 경우다. 그죠? 만약에 우리가 장부에 이자 수익을 요래 120원 인식했는데, 요걸 지금 받은 돈 100원과 못 받은 20원 요래 인식했죠. 그죠? 그런데 요게 지금 아마, 거래처가 지금 파산이 되어버렸다. 행방불명 됐답니다. 요 돈 못 받겠다. 그죠? 그럼 요 돈을 요걸 요렇게, 요래 100원 요래 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대로 두고, 요에 20원을 뭐로 인식한다? 그렇죠. 대손상각비 이렇게 인식하라 이겁니다. 결과는 같죠. 그죠? 여기에 비용을 20원 하면 결과적으로 100원 생기죠. 여기서 20원 빼면 100원이잖아. 그죠? 그래 여기서 빼지 말고 요래하세요. 아시겠죠? 예, 그걸 한번 읽어봅시다.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해지는 경우에도 이미 인식한 수익 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이랬죠. 아니하고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나 더 이상 현재 높다고 볼 수 없는 금액을 뭐로 인식한다?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해됩니까? 예. 이런 내용은 요래 이해를 요래 하면은 쉬운데 말로서 이렇게 표현해서 시험 문제 나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답 찾기가. 이게. 죄송합니다. 침이 가로 넘어가 버리네. 네, 요런 경우 아시겠죠? 그죠? 이해는 되죠? 자, 아래 그거 보시면은 이제 2번 거래 형태별 수익의 인식이 나오죠. 예. 재화의 판매. 그 재화의 판매를 하는 거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인식한다. 그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내가 A라는 사람에게
물건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죠? 판매하고 나면은 여기에 대한 그 대가를 받게 되죠. 팔고 받고 대가 받고 해소하죠. 예. 우리가 이제 판매했다 이걸 이제 우리는 회계상에서 나와 A 사이에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약정을 맺고 물건을 넘겨줬다는 겁니다. 물건을 넘겨줬다는 것은 내가 의무를 이행했다 이래 보는 거죠. 네, 자, 앞으로 잠깐 보세요. 네, 그렇죠.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대가를 받게 됩니다. 그죠? 따라서 그 받게 되는 그 권리가 확보됐다. 이래 봅니다. 권리가 확보됐다. 이 의무를 이행했다. 이것을 우리는, 가득 요건을 충족했다. 이런 표현합니다. 가득, 요 가자가 심을 가자입니다. 심었기 때문에 얻을 득자. 뭘 씨앗을 뿌렸으니까 곡식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뭘 줬으니까 받을 권리가 생겼다. 의무를 이행했으니까 대가가 확보됐다 이런 뜻이죠. 권리가 확보됨으로써 그 금액이 이제 얼마 수익 금액을 측정할 수 있다. 측정 요건을 충족했다 이런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계학에서 이론상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때 우리는 수익이 실현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수익이 실현된 요 시점에 장부에다가 기록하자. 요게 뭐죠? 인식한다 이런 표현하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물건을 생산하고 좀 전에 했잖아, 그죠?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해소했을 때 언제 수익을 인식할 거냐? 이 시점은 돈 받단 말이 없죠. 판매 시점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항상 언제로 한다? 판매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자.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요게 이제 우리 기본 이제 회계에서, 의무의 이행과 권리의 확보, 가등 요건과 측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인식하는구나. 요걸 한마디로 또 더 요약해버리면 언제 기준, 판매 기준이구나. 요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그죠? 자, 요걸 조금 더 또 펼쳐볼게 한번. 책을 잠깐 한번 봅니다. 그 372조 아래쪽에 한번 보세요. 그거 보면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을 인식한다 그랬죠. 그죠? 조건이 몇 가지 있죠? 5개잖아요. 그 5가지가 결국 요걸 이제 또 5가지 나눠놨죠. 세 번에 한 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 나와 있는 1번과 2번 있죠. 1번과 2번은 요 판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번, 4번, 5번 있죠. 요거는 대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렇게 좀 구체적으로 읽어 놨구나. 요래 알고 이제 읽어보면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유의적 하는 것은 중요한. 내가 재화를 가지고 있다 보면은 위험도 생길 수 있죠. 그죠? 분실의 위험, 화재 위험 이런 거. 또 물건을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에 대한 임대료 내가 받죠. 보상도 받습니다. 그죠? 그 모든 권리와 의무가 판매라는 형태를 통해서 구매자에게 넘어가 버리잖아. 그죠? 우리가 판매를 함으로써 그 물건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권리 의무가 이 사람 넘어갔다. 이런 뜻이죠. 그죠? A한테 넘어갔다. 그게 판매다. 두 번째. 판매자는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제도 하지 않아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물건을 팔았으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 관여하면 안 되죠. 통제도 할 수 없겠죠. 그렇죠? 이 물건은 누구 소유? A 소유니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표현을 이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한두 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죠? 예. 뭐 내용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1번, 2번. 3번, 그 3번 보세요. 요 대가, 이 대가 하면은 우리가, 그죠? 3번에 보니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당연하죠. 네 번째, 효익,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고, 비용도 함께 인식한다. 그죠? 예, 따라서 요거는, 대가는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요거는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5번은 요 대가를 인식할 때, 우리가 수익을 인식할 때, 수익에 따른 뭐죠? 비용. 같이 인식하자. 수익, 비용, 뭐라 한다? 대응의 원칙. 그리고 요 비용도 함께 인식하자. 이 말이죠. 그죠? 아시겠죠? 요게 판매와 대가에 대한 이야기고 5가지입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측정할 수 있다. 그죠? 유입 가능 비용. 아시겠죠? 자, 요 말을 우리 어디 많이 들어봤잖아. 그죠? 자산 하니까, 효익, 측정, 유입, 다 기억나죠? 그죠? 이게 바로 자산의 인식 요건. 자산의 인식 요건 하면은 효익, 측정, 유입. 효익, 기억나죠? 효익, 측정, 유입. 부채는 뭐랬죠? 효익, 측정, 유출. 그죠? 요 자산이 결국은 자산과 수익은 같은 내용이다. 그죠? 자산, 수익이 생기면 자산이 들어오잖아. 현금 들어오잖아. 그죠? 결국 효익. 요 대가가 효익이고, 측정, 유입, 요 다 있네. 결국은 같은 뜻이구나.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유의적 위험과 보상의 이전 그랬죠. 그건 이제 설명해 놓은 겁니다. 중요한 위험과 보상, 이전된다. 그죠? 그 이전에 하는 거는 법적 소유권의 이전이나 재화의물의 이전과 동시에 이루어지면 법적 소유권의 이전 시점이나 재화의물의 이전 시점과 다를 수 있다. 그죠?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거래를 판매로 보지 아니하며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이 위험과 보상의 전부가 다 넘어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판매라는 것은 물건을 팔았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나는 모든 권리 의무가 다 넘어가야 되는 거지. 여기에 대한 말하자면 뭐 위험이나 보상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럼 아예 판매로 보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그죠? 위험과 보상이 모두 넘어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참고를 한번 볼까요?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유의적 위험을 부담하는 예가 나와 있네. 그죠? 1번. 인도된 재화의 결함에 대하여 정상적인 품질 범위를 초과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이거는 우리가 그 창고를 안에 있는 거는 판매로 보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시면 알겠죠?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유의적 위험을 부담한다. 판매자가 부담한다는 것은 경우 판매로 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1번, 인도된 재화의 결함에 대하여 정상적인 품질 보증 범위를 초과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뭐 1%, 2% AS를 해주겠다는 말이 아니고 반품 받겠다 이런 뜻입니다. 정상적인 범위를 초과했다 그랬잖아. 그죠? 뭐 반품 조건 이런 거. 반품 조건으로 판매한 거는 판매로 보지 말자. 그럼 말하면 반품 기간이 종료되거나, 그죠? 그 구매자가 물건에 대해서 매입을 의사를 표시할 때까지는 판매된 걸로 보지 말자. 아시겠죠? 두 번째, 판매 대금의 회수가 구매자의 재판매에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거는 위탁 판매죠. 내가 저기 말하는 위탁품을 보냈습니다. 그죠? 뭘 좀 팔아주세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 그건 판매된 거 아니잖아. 그죠? 설치 종목 판매에서 그 설치가 완료 안 됐다. 완료 안 됐으니까 판매 안 된 거. 구매자가 판매 계약에 명시된 사유에 따라 구매를 취소할 권리가 있다. 그 사람이 취소할 권리가 존재한다. 그죠? 또 반품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판매된 걸로 보지 말자. 그 1번, 2번, 3번, 4번 이런 문항도 시험에 간혹 나옵니다. 자주는 안 나오더라도. 그래서 이런 경우는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유의적 위험을 부담하는 예다 했지만은 이런 거는 판매로 보지 않는 경우구나. 즉 우리가 이때는 판매로 본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자, 이 이해를 이렇게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꾸 잘못 이해를 하면 혼동을 하잖아, 그죠? 판매로 본다. 본다는 거는 매출로 본다. 판매량으로 본다는 거는 결국 이 말을 우리는 수익을 인식한다 이 말이잖아, 그죠? 장부에 판매된 걸로 본다. 수익을 인식한다. 매출이 수익이니까. 아시죠? 그런 말을 갖다 잘못 인식하면 자꾸 혼동할 수 있잖아. 그죠? 판매로 본다는 거는 판매된 걸로 본다. 이건 이해할 수 있죠.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런 것도 헷갈리잖아. 그죠? 수익 인식이 그러면 판매니까 수익 인식이다. 같은 말입니다. 아시죠? 아래, 이번에 그 2번에 보면 하루 판매가 나오죠. 그죠? 하루 판매는 이건 이제 했던 겁니다. 하루 판매를 하는 거는 나누어서 대금을 나누어서 회수하는 조건이죠. 그죠? 재화를 고객에 인도한 후에 판매 대금은 장기간에 걸쳐 회수하는 형태로 판매하는 형태를 말하고
이자 부분을 제외하고는 판매에 해당하는 수익을 판매 시점에 인식한다 그랬죠. 그 현재 가치로 수채로 할부 금액을 내재 이자로 할인한 금액을 한다 그랬습니다. 내재 이자를 우리가 말한 우리 기업 내에 존재하고 있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시장 이자율과 비슷한 말입니다.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현재가치 할인 차금액 과목으로 해서 그 유예절법으로 상가한다 그랬죠. 그죠? 자, 한번 볼까요? 요거 잠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원가 100원짜리입니다. 현금 판매 가격 130원입니다. 할부 판매 가격 150원이다. 30개월 할부로 팔았습니다. 할부로 팔고 그럼 이때 이익이 얼마냐? 물어봤다. 얼마죠? 원가 100원짜리를 130원 현금 받고 팔면 130원인데 할부로 팔면 150원입니다. 그죠? 할부로 팔았답니다. 30개월 할부로. 그럼 이익이 얼마죠? 요게 1년이 넘죠? 장기죠? 장기는 뭘 한다? 현재 가치. 아시겠죠? 요거의 현재 가치, 오늘 받으면 얼마죠? 요게 현재 가치잖아. 그죠? 요걸 요래 팔았다, 이 말이지. 이 금액으로 하는 거, 이거. 요걸 우리는 미래 명목 가치라고 요걸 현재 가치를 합니다. 그럼 이익 얼마? 30원이잖아. 그죠? 아, 요게 이익이구나. 그럼 이거는 뭘까요? 이자. 그렇죠. 이자. 아셨죠? 요게 현금 받아마 130원, 할부는 요 차이 20원이 이자래요. 요 이자를 우리는 이자를 하지 않고 뭘 한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아시겠죠? 시작.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 한다. 그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요 부분을 우리가, 요 기간 동안에 이자로 바꾸어 나가야 되잖아. 그죠? 사찰 때 했잖아. 그죠? 이자로 바꾸는데, 그 기간 동안 이자로 바꾸어 줍니다. 그, 떨어가야 되죠. 그죠? 나눠주는 방법이 똑같이 나누면 무슨 법? 정액법. 이자율로 나누는 건 무슨 법? 유효이자율법. 그럼 우리 정액법을 하지 말고 뭐라 한다? 유효이자율법을 하세요. 그거잖아. 그 말이잖아. 그죠? 유효이자율법. 아시겠죠? 예, 자, 뒤로 갑니다. 예. 그 374쪽에 나와 있는 예제 문제나 따로 시간 나면 한번 보시고 안 보셔도 됩니다. 예. 오른쪽 하단에 보세요. 적송품에, 적송품, 위탁 판매가 나왔습니다. 그죠? 위탁 판매. 예. 위탁 판매는 물건을 판매를 위탁해서 파는 걸 말합니다. 그죠? 예. 이때, 그 적송 시에 거기에 발생한 비용은 그 비용 처리해도 되고, 예. 원가에 이어도 되고, 이거는 관계 없습니다. 예. 뒤로 가세요. 네, 이 부분도 별도 할 거 없고, 377쪽에 시용 판매 한번 보세요. 시용 판매. 시용 판매는 우리가 이제 그 홈쇼핑에서 파는 거, 그죠? 주로 운동기구 같은 거 말씀드리죠. 그죠? 한 일주일 사용해보고 구매 결정하는 거. 시용 판매라고 그랬습니다. 예. 자, 뒤로 넘겨봅니다. 매입 의사를 표시한 날이잖아. 그죠? 378쪽에 상품권 나와 있죠? 예, 이 부분. 예.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겁니다. 그죠? 예, 상품권 회수, 요거는 상품권은 우리가 회수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그랬고.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했던 거니까. 그죠? 자, 뒤로 넘깁니다. 예, 넘어가서, 뒤로 쭉 넘어갑시다. 넘겠어. 예, 이번에 385쪽. 건설 계약 나와 있죠. 예, 그 건설 계약이 바로 공사. 건설 계약이다. 그죠? 공사 진행 기준. 여기에서 나오니 바로 공사 진행 기준이다. 예, 뒤로 다 넘겨보세요. 그 387쪽. 예, 그 박스에 보면은 진행률 계산하는 거. 총 공사비분의 실제 공사비. 거기 누적이라 그랬죠. 그죠? 누적 공사비 구하는 거. 요 우리 아까 기본 예전 아까 풀어봤습니다. 그죠? 자, 뒤로 넘기세요. 예, 여기까지가 이제 수익의 인식 끝났습니다. 자, 앞으로 잠깐 볼까요? 그러면 수익의 인식이 수익이 뭐다 하는 거 이해하셨죠? 그죠? 아, 수익의 인식은 이런 거다. 그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 자, 이제 두 번째. 그 비용의 정의와 인식이 나왔네요. 그죠? 예, 그 389쪽입니다. 비용.
요 비용은 수입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인식한다. 그랬죠. 그죠? 수입비용 대응의 원칙. 그 비용의 정의가 나와 있네. 그죠? 그럼 우리가 비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죠? 잠깐 볼까요? 우리 앞 시간에 했던 거 보세요.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다. 그 반대로 비용이 발생하면 자본이 그만큼 뭐가 되죠? 감소되겠죠. 그죠? 이 자본이 감소된다는 거는 자산이 요게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감소하거나 반대로 부채가 커지거나. 그죠? 그런데 우리 비용은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함으로써 자본이 감소하는 현상이다. 아시겠죠? 그럼 아까 우리가 수익은 반대가 됐잖아. 그죠? 수익은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함으로써 자본이 증가하는 현상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래, 하나 제외되는 건 뭐였죠? 그렇죠. 지분 참여자, 주주가 출자한 것은 제외한다. 그랬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지분 참여자의 인출액, 감자, 가져가는 돈, 이런 거는 제외. 예, 그건 자본이 감소되지만 비용은 아닙니다. 그죠? 자기 돈, 투자했던 돈을 갖다 찾아가 버렸으니까. 그죠? 비용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 다음, 비용의 인식. 방금 말씀드렸고, 예. 자, 이것은 하나 정리해 볼게요. 보세요. 우리가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킨다 그랬잖아. 그죠? 요 대응한다 하는 것도 우리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예. 여기에 수익, 여기에 비용 이렇게 적겠죠. 그죠? 손익계산서. 수익의 대표가 뭐라 그랬죠? 매출액. 물건 팔았다. 그죠? 매출액. 비용의 대표 뭐죠? 그렇죠. 얼마 주고 사왔다. 매출원가. 100원에 사와서 150원 팔았다. 이게 가장 대표. 비용의 대표. 매출원가. 수익의 대표. 매출액. 꼭 기억하세요. 매출액. 매출원가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물건 팔기 위해서 우리가 뭐 광고해야 되죠. 그죠? 광고도 하지만은 또 우리 건물 또는 기계, 감가상각비도 하겠죠. 그죠? 이런 감가상각비.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잡비도 나가죠. 그죠? 이런 거. 급여도 나갈 거고. 그렇죠? 이런 비용들. 이걸 이제 우리가 구분해서 요 수익과 요 계정하고는 요거는 직접 관련되잖아. 그죠? 직접. 그래서 이거는 직접 인과관계가 있다. 그래서 요 직접 대응 과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직접 관련. 요거하고 요거는 직접 관련은 없죠. 그죠? 물건 파는 거하고 감가상각하고는 조금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지만은, 그죠? 이거는 간접 대응이라 합니다. 이런 걸 간접 대응. 그런데 간접 대응인데 요거는 이제 기간 배분이다. 우리 감가상각비 하면은 그 일정 내용 연수 동안의 기간으로 이렇게 떨어 나가잖아. 그죠? 그래, 기간 배분이라 이랍니다. 이런 계정들은 그 돈이 나간 즉시 비용으로 바로 인식해 버리죠. 그래서, 이거는 직접 대응, 요거는 간접 대응이다. 이랍니다. 간접 대응. 기간 배분이라고. 기간 배분은 즉시 인식이다. 자, 직접 대응은 매출원가. 기간 배분은 감가상각비. 즉시 인식은 잡힙니다. 그죠? 요런 과목이 요거 외에 또 있습니다. 요것도 몇 개 더 있죠. 그죠? 요거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많으니까 암기할 필요 없고. 자, 교재 찾아봅시다. 예, 390페이지. 그거 보시면은 가운데 박스 있네. 그죠? 그거 보시면 되겠다. 그죠? 박스. 직접 대응 나와 있네. 읽어볼까요? 시작. 매출원가, 판매운임, 판매수수료, 판매보정비. 시작. 매출원가, 판매운임, 판매수수료, 판매보정비용. 이런 게 직접 대응. 그리고 이제 판매와 직접 관련된다 이겁니다. 매출원가 직 관련 있죠. 그죠? 판매운반비 직 관련 있죠. 판매수수료 관련 있죠. 판매 시점 들어가는 거, 판매 시에.
그것도 돈이다. 그죠? 판매 시점. 여기 판매 시점에 들어가는 거다. 이건 직접 그 시점에. 아시겠죠? 요거구나. 암기하세요. 두 번째.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그랬죠. 요게 배분. 그게 나오는 게 바로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보험료 이런 거. 아시겠죠? 암기. 적시인식은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등등 뭐 많으니까 암기할 필요. 요렇게 배분을 요래 하는구나. 요거만 알면 됩니다. 그래, 요게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비용의 인식, 직접 대응과 간접 대응이 있는데, 직접 대응에는 뭐가 있다? 매출원가, 판매 운임, 판매 수수료, 판매 보증 비용. 기간 배분에 뭐가 있다?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보험료. 뭐 임차료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만은 적시인식 하면은 잡비 등등 광고선비 등등이다. 아시겠죠? 요거는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직접 대응 인과관계. 요거는 체계적 합리적인 기간 배분이다. 알았죠? 아래 거기 보면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있다. 그죠? 7번 한번 볼까요? 수익에 직접 대응되어 인식되는 비용으로 옳은 거 찾아보세요. 직접 대응된다 그랬잖아. 그죠? 요런 거 거의 대부분 다 시험에 여기 나옵니다. 요거. 매출원가. 대표이사 업무용 승용차의 보험료. 우리 방금 했잖아요. 보험료는 뭐라 그랬죠? 기간배분료 들어가잖아. 그죠? 단기에 판매된 상품의 원가. 이게 판매 원가. 그게 무슨 말이다? 매출원가 정답. 답은 2번. 본사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기간배분. 영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발효 사채 이자 비용 적시인식. 기업의 광고비 적시인식. 이렇게 비용의 인식이다. 아시겠죠? 예. 자, 우리 교재는 이제 저 뒤에 나올 겁니다. 예, 재무제표가 아마 나오는데, 여기서 잠깐 제가 여기 없지만은 말씀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재무제표지만은, 예, 자, 수익과 비용에서 빼면은 뭐가 되죠? 이익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장이 뭐죠? 손익계산서죠. 요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보고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요걸 잠깐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수익 100원에 팔았다. 비용 60원에 사왔다. 그럼 100원에 팔았다. 그죠? 60원에 사와서 100원에 팔았다면은 요 40원이 뭐가 되죠? 이익이죠. 이걸 뭐라 합니까? 단기 순이익. 이렇게. 여기다가 기타 포괄 이익이 있으면 더하고, 기타 포괄 손실이 있으면 빼고, 이렇게 더하고 빼고 나면 얼마죠? 50원이죠. 이걸 뭐라 하죠? 총 포괄 이익을 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포괄 항목을 넣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포괄 손익계산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괄 손익계산서. 그래서 요걸 구분합니다. 요거는 단기 손익, 요거는 기타 손익. 기타 손익인데 이걸 이제 요렇게 포괄 손익이라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단기의 수익과 비용이고, 요거는 원래 수익 비용 처리하지 않고 내년 또는 그 다음에 처리할 계정들입니다. 요걸 이제 여러 같이 나타내죠. 그죠? 여기에 들어가는 거 몇 개? 5개 있습니다. 수익 비용 내용이 많잖아. 한 50개 넘습니다. 넘는데 그 중에 5개가 여기에 들어가죠. 그죠? 그럼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요 계정들,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 5개를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요거 우리가 앞에서 한번 했습니다. 어디서? 자본에서 했죠. 그죠? 요 부분 했던 겁니다. 복습. 해, 매, 파, 재, 보. 기억나죠? 해외 사업, 환산, 손익, 매도 가능, 금융자산, 평가, 손익, 파생상품, 평가, 손익, 재평가, 잉여금.
보험 수리적 손익 요겁니다. 보험 수리적, 예. 요거는 이제 보험 수리적 손익. 예. 요거는 이제 확정급여 채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예, 요, 4개만 해도 됩니다. 해매 파지 해도 되고. 요 계정, 아시겠죠? 요 계정들은 단기의 비용 수익이지만은, 요거는 비용 수익을 처리하지 않고 뭐를 한다 그랬죠? 자본으로 처리했다가, 그 다음에 가서 비용 수익으로 처리할 계정들이다. 요게 들어가는 거다. 요걸 꼭 좀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요게 나와서 요거 얼마고 요걸 물어보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또 말씀드릴 겁니다. 요게 수익, 비용, 이익 구하는 거. 이익을 우리가 단기 순이익과 뭐로 나누어서 총포괄 이익으로 나눴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상 여기까지가 수익 비용입니다. 수익 비용 다시 잠깐 정리할까요? 수익에서는 그 판매 시점 그죠? 할부 판매, 위탁 판매, 시용 판매, 그죠? 미착 판매, 또 상품권, 용역이나 예약 판매 있었죠, 그죠? 요 판매한 시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산 시점이죠, 그죠? 예, 생산 시점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 공사, 이익 구하는 거. 공사 이익 나왔다, 항상 뭘 향해야 되죠? 누적. 아시겠죠? 누적, 그거 딱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비용을 인식할 때는 뭐를 인식한다? 직접 대응, 인과관계, 그거 딱 기억하시면 돼요. 직접 대응하고, 그 다음에 기간 배분. 아시죠? 그래서 수입 비용장에서는, 시험에, 이거 수입 비용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은,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잘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수입 비용 여러분 이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하시고, 다음에 또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 다시 또 여기에 대해서 기본 이론을 다시 또 말씀드리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입 비용까지 그렇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 이제 오리지널 다 끝났죠. 그죠?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이 다 끝났습니다. 이게 이제 말하면, 원래 이제, 뼈대죠. 그죠? 그러고 나면 이제 기타,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재무제표. 하고 나면 이제, 기본적인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 좀 남았던 이론 부분 하고 나면 이제 원가 계산, 이제 회계 원리관이 다 끝납니다. 잠깐 쉬었다가 회계 변경부터 먼저 하겠습니다.